본능사고 12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귀한 커플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신 미닝님과 찰리님을 모시고 이 두 분도 미닝님이 성본이시고 찰리님이 사본이셔서 저희도 맨날 사본 성본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저희의 그 사본 성본 얘기랑 비슷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이것들을 좀 알아보고 혹시 그 두 분의 통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도와드려도 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님, 찰리님 차례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전에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자고 그랬는데, 미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니님은 유형하고 뭐를 1차로 쓰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8번 유형이고 1차 성본을 씁니다. 2차는요? 2차 자본인 것 같아요. 아, 예. 성자, 네, 본능 수업할 때 성자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먼지님은 성사니까 그거에 다르신 거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들으면서, 물론 먼지님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었는데, 좀 다르네 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네네. 우리가 찬찬히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찰리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찰리라는 이름을 명받은 찰리입니다. 아, 그, 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진짜 딱 한 달 오늘, 됐다. 오. 오늘이 딱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고요. 예, 여기 방금 전 소개받은 이제 미닝님 남편 되고요. 사실 저는 애니어그램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도 많이 옆에서 얘기를 해서 뭐 성본, 자본, 사본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하나 유형이 한 8개 정도 된다. 뭐 날개라는 게 있다. 요런 거의 존재 여부만 알고 있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한테 계속 너는 사본이다. 너는 몇 번이다. 하도 이게 얘기를 해서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그 정도의 AR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찰리님. 찰리님은 이제 미닝님이 보시기에 7번 유형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본을 1차로 쓰시고, 2차는 뭔지 아시겠어요, 미닝님? 아마도 사성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랑 똑같은 사회적 본능은 네. 1차, 2차는 음, 성적 본능을 쓰는 음. 분이시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파트 1을 제 수업을 들으셔서 곧, 애니어그램을 되게 잘 알게 되시지 않으실까. 7번들은 파악도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금방 파악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하게 두 분 결혼식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제가 결혼식을 갔었거든요. 저 혼자 되게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이 결혼식의 어떤 관찰 모습을 얘기할 테니 두 분이 아, 그건 잘못된 거다. 제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다. 맞다,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봤는데 두 분 다 선생님이신데 그 학생의 와서 이 사진을 찍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찰리님 옆으로는 거의 한 학교가 다 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닝님 옆으로는 정말 친한 그런 학생들, 그 막 미닝님의 어떤 뭐랄까, 애제자들만 온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어, 그랬었고, 음,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한 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다가 사귀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 이제 미닝님 옆에는 미닝님의 졸업한 제자들이 주로 와서 오, 맞아. 그런 것 사복을 같았어. 입은 제자들이 쭉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이 미닝님 제자들도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애들은 제가 가르쳤었던 애들이에요, 또. 음.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2학년 아이들도 쭉 있어서 교복 입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옆쪽으로 쭉 섰고 미닝님 옆으로는 교복 안 입은 애들이 쭉 서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같은 학교라고 들었는데 왜 옷이 다를까? 음, 이런 생각 들었고, 사실 제가 그 본 포인트는 그 신랑 신부를 쳐다보는 그 학생들의 느낌에서 느꼈는데, 그 찰리님 옆으로는 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가 왔지 이런 느낌에 더 가깝다면 미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약간 이글이글 약간 우리 선생님 시집 잘 가나 막 이런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 1이었고 두 번째는 결혼식은 사실 되게 정신없는 행사잖아요. 근데 미닝님은 되게 즐기시는 느낌이 있는 음. 거예요. 거기서 막 상모 돌리는 그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막 상모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고 찰리님은 온갖 그 하객들한테 눈이 다 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맞나요? 제 관전 포인트가?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제 결혼식, 그죠? 제 결혼식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원래도 좀 공연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식장을 고르기도 했고, 되게 약간 연극 배우가 무대 선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재밌었다. 맞아요. 도파민이 확 올라왔어요. 미닝님은 중전 마마가 그 약간 관람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찰리님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찰리님 같았겠구나. 아, 이 결혼 솔직히 즐기기보다는 그냥 이게 잘 돌아갈까? 그냥 오늘 잘 끝날까? 이런 마음이 더 커서 내 결혼식이지만 내가 뭐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찰리님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느꼈는 게 저는 식이 끝나고 인사를 돌 때 그, 어, 빨리 저기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빨리 저기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여서 긴장을 끝까지 못 놓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어, 주변만 계속 보이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그때 데리고 갔었는데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닝님에 대해서 "헉, 엄마 나도 저런 신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자기 결혼식을 자기가 즐기고 저렇게 당당하고 저런 신부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저 언니 되게 멋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도 성본 1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고, 그렇게 봐도 재밌고, 또 제가 미닝님을 20대부터 봐가지고, 뭔가 너무 막, 뭐랄까, 약간 내가 키워낸 것도 아니지만, 너무 뿌듯한? 네,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마음 한켠에는 찰리님도 좀 즐기세요, 제발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 근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약간 그 처음에 말씀하신 학생 하객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청모를 할 때 그걸 딱 느꼈거든요. 음, 청첩장 모임을 할 때, 저는 항상 1대1로만 만났고, 이분은 단체로 많이 만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체인 청모가 거의 없었고, 거의 다 1대1 만남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오시는 하객들도 오는 느낌부터 달랐겠어요. 단체로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과 1대1로 받은 사람들은 좀 느낌이 그 참석할 때부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튼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서로의 어떤 점이 가장 강렬하게 끌렸나요? 벌써 3년 전인데요. 아,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엄청 자기 개방을 잘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람이고, 전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만난 게 독서 모임이거든요. 그냥 지역에 있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을 때 되게 자기에 대해서 편하게 드러내고, 뭔가 집단 안에서 되게 편안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사실 그런 데 가면은 엄청 약간 낯가리고 있고, 누구랑 말을 해야 제일 편할까 이렇게 스캔하느라 바쁜데 되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 자기 개방을 잘하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게 매력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자기 개방을 잘하는 모습이? 아, 그러니까 자기 개방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밝잖아요. 밝고 약간 유쾌하고 약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뭐 속으로는 어, 있겠지만. 그런 게 찰리님의 매력 포인트였다. 맞아요. 먼지님이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먼지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먼지님 질문하세요. 네. 방송 시작한 지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인사를 못했지만 여기 있었고요.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는 미링님이 모임에 가시면은 누구랑 대화해야 편할까 스캔하느라 바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게 뭘까요? 아, 그니까 무례한 말을 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저랑 같은 번호랑 별로 말 안 하고 싶고 뭔가 농담으로라도 날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은 사람을 스캔해요. 부드러운 사람들과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랑 대화해야 편할까가 아니라 반대로 누구랑 대화하면 불편할 테니까 피해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쵸. 근데 그게 동시에 작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할 사람을 빨리 제끼고 편한 사람 옆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 중에 한 분이 찰리님이셨던 거죠.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같은 학교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전근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은 직장 동료여서 이제 겸사겸사 좀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성본 쪽으로 접근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헤라님? 저도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본들을 무조건 이 모임에서 누가 가장 나한테 흥미로울까를 생각해서 아, 그렇지 않 불나방처럼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듣기로 먼지님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좀 나랑 결이 다른데 그 지점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지님 얘기를 듣고서 되게 그 집단에 가면은 가장 먼저 가 있는다. 뭐 이 얘기가 되게 저한테 신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진 않고, 가장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요. 그렇구나. 되게 다르다. 그쵸? 이거는 사실 번호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8번 유형분들이 처음에 어떤 모임이나 저희 수업에 들어오실 때 여기서 누가 제일 거슬리지? 누가 나보다 세지? 그거부터 보고선 그 사람 멀리 앉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찰리님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강렬하게 미닝님한테 느껴졌나요? 가장 강렬하다? 되게, 어쨌든 되게 남자분들한테 뭔가 물었을 때 되게 식상한 답일 수 있는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볼 거다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 썼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아, 네,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했었던 말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직장 동료를 만나네요. 그런 다음에 찡긋 웃었어요. 근데 그 오. 미간에 약간 찡긋거리는 그 미소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 리액션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예, 그게 조금 강렬했던 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되게 뭐랄까, 두 분의 대답이 오히려 저희 예상을 되게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뭐 저는 위닝님이 되게 아무튼 어떻게 되게 성본스럽게 끌리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할 것 같고 찰리님이 오히려 되게 성격이 좋아 보였다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래서 이렇게 결혼하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찰리님이 어떤 되게 성본적인 그런 느낌을 탁 포착하고 오히려 미닝님은 되게 사본처럼 유한 느낌을 찾아 헤매는 이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제 사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모습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사귀기 전에도 되게 막 이렇게 밝고 순둥순둥하고
약간 별로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이고, 그냥, 너가 좋은 게 나도 좋아. 이렇게 해서 거의 거절하는 일이 저한테 잘 없었거든요.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와의 관계에서는 순둥순둥 했으나, 꽤 밖에서는 꽤 할 말을 하고 다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저는 오히려 밖에서 그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뭔가 동교과한테도 되게 세게 말하고 뭐 저희 내년엔 아예 따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과 부장이었는데 무슨 실수 싸움 때문에 회의를 막 한 거의 50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어쨌든 막 실수를 딱 와야 된다 뭐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본인이 득볼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 그냥 좀 대충 해라 그냥 대충 대충대충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 된다. 내 후임자가 절대 이렇게 나쁜 상황에 앉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나는 이거를 잘 해내고 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되게 의외의 단호함 이런 걸 볼 때 좀 신기했어요. 오, 찰리님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대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1대1 관계, 연인 관계에서는 그냥 되게 순둥순둥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데, 뭔가 회사 일, 뭐, 이 전체적인 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에는 나도 되게 단호하고,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후대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둘이의 관계에서는, 어, 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저의 나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둘 다 내가 하고 싶다,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결국엔 평행선 가다가 왜 너랑 나랑 따로 뭐 해? 이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음. 차라리 내가 좀 맞춰주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직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좀 곤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 아까 이건 사실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제가 가더라도 제 뒤에 오는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해놨지? 라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와도 와, 앞에 계시던 분이 참 잘해놓고 갔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뭐 유형의 뭔가 자산으로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아, 얘 왜 이렇게 해놓고 갔어라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동감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 저렇게 작은 한 사람의 책임감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맞죠, 아, 찰리님? 저는 반대로 이분한테는 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이건 좋아. 이거 잘 말하는데 정작 그 회사에서는 아무 의견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왜요? 그건 왜 그래요? 아, 약간 어차피 약간 에너지 로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약간 에너지 내가 로스다. 운영하는 거면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음, 별로 그렇게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에너지 로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되게 무의미한 일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찰리님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모습이구나. 내지는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던 측면이 있었나요? 생각보다 본인 주장은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면 싸울 거 아니야, 가끔? 그쵸, 누구나 싸우죠. 싸울 때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뭐 화가 나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때 말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1대1 관계니까 오히려 그럴 때 더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얘기를 못 하고 직장 안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불만을 표현했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 좀 다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닝님이 사실은 되게 주장도 잘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탁탁 말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찰리님이 화나 있을 때 딱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하더라. 그렇구나. 먼지님도 되게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사실 사회적 본능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다 보여가지고 말하려면 제일 시니컬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먼지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 리미트 풀리면은 사본들이 제일 좀 막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사본들이 사실은 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약간 렌즈를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데 뭐 그냥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눈 감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기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눈 감고 이러는데 만약에 딱 이거는 고쳐야겠어 이렇게 하면 제일 막말한다고 원지님이.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아까 연애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격의 끝판왕을 보게 되잖아요, 서로? 근데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세요, 두 분은? 근데 이게 약간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뭔가 본능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냥 음, 편하게 말하면 되나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래요? 갈등이 생긴다면? 저 그냥, 난 이거 싫어. 나 이거 별로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이런 요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별로 인지가 안 되는데, 좀 꽤 큰 목소리로 세게 말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음, 해줘, 저렇게 저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행동으로 A를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찰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한다. 저는 갈등의 요소가 일단 있으면은 일단 말을 안 하고 일단 넘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묻고 본다. 네, 묻고 보는데 근데 이게 묻고 본다고 해가지고 다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묻고 있다가 미닝님이 뭔가 화를 내면은 그때 약간 울컥해서 같이 언급이 돼요. 아, 예. 내가 묻어놨는데, 딱 이게 어느 순간 언급되면 내가 참았던 게 그때 폭발한다는 뜻이죠? 그냥 저도 어쨌든 이제 그냥 그 부분을 건든다라기보다 뭔가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나도 불만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참았는데 이러다가 언급이 되는 거야. 뭔지 그렇구나. 좀 화났어요. 들으면서 짜증이 올라오네. 아니, 그래서 왜 왜 그게 짜증이 얘기를 올라와요? 안 해? 아니, 누가 참으랬냐고. 그러면은 불만 있을 때 다 말하는 나는 뭐가 되냐고.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다른 방식도. 아니, 불만 있어서 다 말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나는 뭐, 난 뭐야, 그럼. 불만, 불만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을 때까지 참는 거지. 헐. 완전 공감합니다. 나도. 완전 안 공감. 그럼 맨날 전쟁일 텐데.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사랑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약간, 에?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바로바로 말하고, 막 내킬 때까지 말해야 되니까 막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엄청 힘들다고 감정에 호소해요.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근데, 에? 저는 약간, 약간 물음표가 되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참아왔으니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에 비해서 음. 나는 이만큼 참아왔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아? 참은 나에 대해서 봐주지 않아? 약간 이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니 좀 왜 갑자기 대화 주제가 여기로 갔을까? 하고 물음표가 되는 순간들이 있고 요런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닝님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음, 이제 음, 음, 시작했는데 음, 찰리님은 한참 참아왔다가 음, 이제 음, 음, 그때 빵 터져서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음, 얘기해. 이렇게 음.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항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찰리님.
아니,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팟캐스트 녹음하기 5분 전까지 일이에요. 5분 전까지 음. 일이었고, 어, 생각날 때마다 요청을 하거든요. 이거 이래, 음. 저거 저래, 요해, 저거 해,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가짓수를 저도 바꿔주면 좋죠. 근데 얘가 뭐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를 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음. 제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한 뭐 시간당 용량이 한 3메가씩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메가씩 매번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니, 말을 하라고, 모찌님. 내가 자꾸 읽어주게 하지 말고. 말로 하면 흥분할까 봐. 제 편 들어주세요. 좋아요. 그래, 한번 편을 들어주세요. 나는 찰리님 편을 들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러면 언제 일을 해? 맨날 둘만 싸우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거든. 아니, 다 좋아요.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안건이 이제 급한 안건이 있을 거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안건이 너무 발생하는 많아.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쨌든 뭔가를 했잖아요.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확실하게 아젠다를 정해서 그 결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이 맞아, 결론까지 맞아. 말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나는 배려해요. 내가 이 결론까지 고민하지 않고서 나의 힘든 점만 말하면은 상대는 이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름의 생각과 어떤 배려를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줘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논조가 좀 강할지라도 그게 강압이 아니라 저는 배려예요. 솔루션까지 같이 들고 오는 거죠. 문제제기와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B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옛날에 있을 때 힘든 일이라든지 지금 이 대화 자체를 힘들다고 한다든지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자꾸 대화 주제 갈래가 여러 가지로 펼쳐지면서 사실은 한두 마디 답변으로 끝날 수 있는 이 대화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소모도 들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서로 말투로 지적하고 막 다른 걸로 또 싸움이 커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 아쉬운 거죠. 존중은 합니다만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미닝님이 어떤 학교에서 뭐 그런 사회적 세팅에서는 그냥 말 안 하고 참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1대1 관계에서 그렇게 참아요. 그럴 때. 거꾸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초점이 사회적인 그쪽에 더 많이 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무조건 말해야 되고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런 연인 관계는 그냥 쉬는 타임이기 때문에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네가 좋다면 좋다는 거고 나도 불만이 있지만 A 해달라면 그냥 A하고 B 하다면 B 하다가 약간 거기서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 이제 그만 이렇게 약간 용량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그런 식의 딱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닝님이나 먼지님이 밖에서 말 안 하고 참는 게 1대1 관계에서 사본들은 그냥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항상 갈등 상황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아니, 그거 힘들었다는 거를 나중에 되어서야 알 수 있어. 음. 그럼 저는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니, 괜찮았다며. 괜찮았다며, 너. 이러는데 약간, 안 괜찮았다는 거를 나중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음. 혼란스러워요. 찰리님은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떻냐는 거는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먼지님이나 미닝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막 사회적으로는 되게 따지고 들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묻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말하면 오히려 좀 배신감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 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좀 차분할 때 얘기하니까. 근데 찰리님은 이게 좀 이해가 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모르겠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면은 바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제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내가 빨리 얘기해주는 게 갈등을 줄이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어, 그렇구나. 너는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이 불만이 있을 때 그 순간 내가 불만이라는 거를 느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좀 시간차를 두고서 이게 불만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은 무조건 바로 해야 돼. 저는 바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고 하는 거 이해하는데 반영을 지금 당장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를 들면 본능형들은 훨씬 더 그런 거를 빠르게 느끼거든요. 근데 찰리님이나 저 같은 머리형들은 무조건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내가 불만인지 좋은지 나쁜지 살짝 몰라요. 나중에 보면 나도 약간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근데 너무 지나버렸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미닝님은 이 차이는 좀 이해하시죠, 그래도. 어떤 거에 대해서요? 시간차가 있어서 사실 나는 뭐 나도 바로 말하고 싶은데 이게 불만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아, 알죠, 알죠. 그러니까 저는 훨씬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부로 싫은 거, 아, 싫어, 이렇게 되는데, 이분 좀 천천히 온다는 거는 머리형이라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다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중간에라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 나 시간 지나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이런 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 좀 아쉬웠던 것 같아. 혹은 뭐 서운했던 것 같아. 라고 되게 드라이하게 얘기해주면 저한테 그냥 정보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 싫구나. 별로였구나. 할 텐데 꼭 갈등 상황에 이 정보를 제가 얻게 되니까 저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찰리님은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중간 정도의 그냥 인포메이션처럼 이렇게 툭 던져주면 사실 이거 되게 좋은 갈등 해결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저한테 더 과거에 제가 불만이 있는 게 별로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되도록 묻어둘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묻어두는 게 낫다. 묻으면 묻을수록 낫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좀 나중에는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털고 가는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찰리님이? 생각나면 얘기해 그런 노력할게요. 네, 네. 이제 곧 파트원 하면 배우시겠지만, 머리형 중에서도 7번 유형이 가장 이런 게 좀 힘들긴 해요. 긍정형이거든요. 그냥 옛날에 좀 기분 나빴지만 이미 지나가서 나 괜찮으면 괜찮지 굳이 그거를 꺼내가지고 얘기해서 어쨌든 옆 사람들 기분 나쁠 텐데 굳이 이런 게 더 많은 거죠. 까르페 디엠이 거의 7번에 자기만의 그 언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굳이? 이렇게 옛날 얘기 왜 꺼내?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두 분이 뭐랄까 서로를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머리형이라서 좀 속도적으로 느린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얘기하는 걸 수용하면 사실 갈등을 크게 만들어내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두 분 서로 이해는 되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세요? 둘 사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음, 둘 사이에서도 제가 저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인지가 갑자기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신대로 얘기해?
약간 강함을 둘 사이에서도 되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함? 네네,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강한 것이 뭔가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지키는 것.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거는 사실 좀 더 번호랑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제 스타일을 약간 그에게도 좀 요구하게 되는? 음. 그리고 뭔가 군말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해내는 것,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냥 약간 번호와 많이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공용문서에 써놨더니, 그가 댓글을 달아놓기를, 이제 내가 그, 말씀하세요. 그 미닝님이 그 전공이 일본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니, 잠깐만. 농담이에요, 농담. 이거 너무 진지하게 아니 보내주면 안 돼요? 나는 효군이다. 어? 어, 나는 효군이다. 나는 대장군이다. 어. 너는 사무라이다. 내 밑에 있는 사무라이다. 내가 명령하는 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없으면 자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다가도 심지어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자결하겠다. 물론 가르치고 농담 이렇긴 했는데 그렇게 되게 말한 것을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약간 근데, 갈등도 이런 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말했는데 지키지 않는 거? 뭔가 되게 징징대는 거? 아, 이런 거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7번 유형은 사실 정말 어려운 게 저거거든요. 말하는 대로 지키는 거. 엄청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원칙 사이를 살살살살 지나가는 유형이 7번 유형인데 찰리님한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듣기 전에 찰리님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저는 공감하고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최근에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아, 그 저한테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설명을 하면은 가끔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가. 라고 하는데 전 그 이해가 안 가라는 말이 너무 듣는 게 힘들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돼요. 네, 저의 상황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공감하고 감정이입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를 좀 어, 그게 약간 좀 너무 좀 이제 상처가 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감을 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네. 그러면 미닝님은 약속한 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킨다. 이게 둘 사이의 어떤 신이고, 이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찰리님은 공감과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약속은 했지만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하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게 찰리님일 수 있고 미닝님은 이런 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두 분은 해결하시나요? 이 부분을. 계속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싸우는 거. 오, 그렇구나. 그런데 미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약간 장군이고 유는 사무라이니까 진짜 약간 이거는 그냥 명령하다라면 무조건 하는 거다. 약간 근데 8번은 그렇게 그것만 딱 맞춰주면 되게 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맞춰주면. 그건 찰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데, 어, 그 명령이 너무 많고 잦아요. 그리고 그 일시적 명령이면은 빨리 해치우겠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지속적으로 제가 바뀌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명령? 어,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느려요.
음, 느리고 천천히 이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가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취미도 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이제 일하는 거죠. 제가 말할 기회를 뺏지 마세요. 이거 내 말을 뺏는 것도 나는 별로 나를 공감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손 들고 얘기하세요.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당장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한테 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실 말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너가 대화할 때,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불만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그때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게 머릿속에 이제 좀 잘 안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 2년, 1년 전쯤에 이제 연애할 때 저한테 너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의 대체어를 찾고 그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너를 몇 번 쓰는지 횟수를 세가지고, 어, 금지, 금지. 금지였는데 너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어, 그때 바로 왜 하지 못하느냐? 약간 이렇게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오, 네,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성본, 사본 대표 커플로 모시긴 했는데, 이 얘기들이 사실 성본, 사본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바꾸기 힘든 나의 어떤 총체적인 성격의 패턴 얘기가 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찰리님은 이제 머리형이라 변화에 느리거든요. 변화에 느리고, 그리고 그 말하는 패턴 같은 거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음. 그런 반면에 이제 미닝님은 바로 약간 내가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쵸? 음, 좀 좋은 얘기도 해볼까요? 언제 마음이 가장 잘 통한다고 느끼세요? 원래 질문은 안 통한다는 거였는데, 언제 진짜 그래도 나랑 이렇게 다른 성격의 사람이랑 연애해서 또 결혼까지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거는 돌발 질문이에요. 너무 다른 점은 지금 얘기를 잘해 주셔서 근데 보면 사실 이런 되게 다른 점이 늘 매력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없어? 말이 못해. 잘 통한다. 결혼하신 거 맞죠? 잘 통한다. 먼저 답해보세요. 답변하기 힘든가 봐요. 이 잘 통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관심사가 겹칠 때는 그 대화에 둘 다 몰입해서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음, 약간 둘 다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에 둘 다 몰두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결혼해서 가게를 합치는 것과 별개로 투자는 각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보완도 하고 그리고 정보도 이제 또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할 때보다 그런 투자 관련된 얘기할 때는 둘 다 몰입해가지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술술술 되는 거예요. 음,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한번 불만 있을 때 너랑 나랑 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재테크 얘기밖에 더 있냐? 우리가 무슨 투자하는 사람들이냐? 왜 그 얘기만 잘 듣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건 참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몰입도 있게 대화가 잘 된다. 좋아요. 네, 미닝님은요? 이거는 통한다라기보다는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한 음,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주말에 있었던 일을.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빨리 얘기해봐. 나 얘기해야지 기억이 나. 아니, 그 돈가스.
아, 얘기하세요. 예. 얘기해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 되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그가 더 공감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황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그게 그 순간이었는데 약간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오면서 이제 집에서 부대찌개를 준비를 해온다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찰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새벽까지 찰리님이랑 통화로 돈가스를 얘기를 하면서 좀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찰리님이 돈가스를 먹고 싶었는데 너무 참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근데 저도 억울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자기 그때 얘기 안 해놓고서. 그래서 약간 저는 그때 반드시 이 사람한테 빠른 시일 내에 돈가스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나한테 불만 토로했으니까 저는 안건이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그 찰리님이 돈가스 먹고 싶대. 알았지? 돈가스 내일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엄마가 왔는데 엄청 뭔가 좀 뾰루퉁했어요. 근데 저는 왜 뾰루퉁한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그러고 이제 차 막힌다고 일찍 간다는 거에서 갔어요. 밥을 안 먹고.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아니, 왜 엄마가 그냥 가버렸어. 그, 돈가스 먹자고 했더니 가버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조금 문제였구나. 뭐 약간 다른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엄청 제가 그때 완전 그 돈가스에 몰입해 있던 순간에 그는 이제 저의 엄마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아, 그러네. 그때 어쨌든, 그래도 엄마가 고생해서 준비해온 건데, 그거 같이 먹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이 불만 접수에 꽂혀가지고, 바로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사과했습니다. 사실 이 돈가스 얘기 시작점을 본능사고 얘기할 때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거에서 이제 저의 이제 불만 사항으로 이렇게 돈가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중에 언젠가 맛집을 봄이면은 돈가스를 먼저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다음날 어머니가 부대찌개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걸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해서도 알고도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부대찌개 먹는 것과 별개로 나중에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녀에게 접수가 된 거는 내일 부모님이랑 먹는 것도 깨고 돈가스 먹으러 갈 정도로 돈가스 먹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머니가 가신다는 거를 딱 듣고서 이거 어머니 상처받았다. 이거 100% 이건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연락을 했더니까 좀 많이 좀 이제 서운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 미닝님은 이제 성본이셔서 뭔가 약간 몰입도가 확 있는 거죠. 그리고 불만 접수를 해결해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눈에 찰리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고, 찰리님은 사실 이 전체를 보면 돈가스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부대찌개 먹고 어머님 보내드리고 뭐 저녁에 우리끼리 돈가스 먹으러 가도 되고 오히려 내가 그냥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한 거를 수용만 해주면 그냥 좋겠는데 굳이 그 전체 상황에 그렇게까지 문제를 오히려 찰리님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당황스럽게 할 수 이렇게 보는 거 맞나요, 두 분이 지금? 맞아요. 정확해요. 오히려 그냥 본인은 저를 위해서 행동했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제 관계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황을 하게 되는. 미닝님은 관계를 해치게 했다. 이건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가 안 가라는 그런, 말은 금지.
그러니까 난처해 하는 걸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이 행동을 해줬다면 저는 되게 고마웠다? 아,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 다른 걸 다 배제하고 너만 생각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제가 4번 입장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전 안 고마웠을 것 같아. 진짜로. 그게 뭐야? 내가 6살이야? 이런 느낌. 돈가스 투정하는. 음, 이쯤에서 먼지님이 미닝님의 마음을 한번 대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변까지는 모르겠는데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내일 바로 돈가스를? 나를 위해서 내일 바로 돈가스를 그 준비해주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 약간 새벽 감동? 2시에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수 있게 돈가스를 준비해주자. 다 제끼고 나를 위해서. 근데 그런 뜻이 현실적으로 거절은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절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죠? 아니, 돈가스를 먹고 싶어. 근데 솔직히 어른들이 돈가스를 좋아하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오셨을 때 굳이 셋이 돈가스를 그것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 자체가 싫어. 솔직히 에이, 부끄러. 맞아요. 저도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 좀 하세요, 진짜. 네. 그냥 그 마음이 고맙다는 거죠. 그게 관계적으로 적합하냐는 별도의 얘기예요. 물론 적합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거랑 별개란 얘기예요. 그거는 나한테 이순이고, 어쨌든 마음에 고맙다라고 느끼는 게 일단 1차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성본들이 사본들한테 좀 섭섭하다고 하는지 좀 이해는 되네요. 나는 너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우리 엄마도 생각하고, 엄마가 준비해온 부대찌개도 생각하고, 뭐, 내가 6살처럼 보일까, 어떤 사회적 이미지까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엄마한테 돈가스 무조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난 너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본능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은 약간 더 싸웠을 것 같은데, 그가 막 엄청 막 망연자실하면서 웃는데, 이거 사본한테 이거는 애정이 아니구나라고 그때 딱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제 애정이라고 했으나 그에게는 약간 수치였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와, 되게 훌륭하다. 왜냐하면 진짜로 좀 이 사건은 안 고마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 진짜 부끄러워요. 나를 돈가스 타령쟁이로 만든. 근데 제가 그에게 기대하는 건 약간 이런 식의 애정이거든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저의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근데 뭐 이제 항상 다른 거 이제 다른 나의 체면, 관계, 모든 거 필요 없고 너의 요구만 난 들려. 이걸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뭐 안 되겠죠. 어, 진, 포기했어요. 아니, 찰리님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미닝님이 내일 돈가스 먹고 싶대. 내일은 무조건 돈가스야, 엄마.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근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그게 사랑이냐고. 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블라인드고 너만 컬러인 상태. 여주길 바라죠. 그렇구나. 정말 너무 사랑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본들한테는 나를 그렇게 철없는 이상한 애로 만드는 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이런 느낌. 맞나요, 찰리님? 맞아요. 그냥 이게, 지금 비슷하게 이제 접근을 했었을 때, 좀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미닝님이, 제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음식 하면 약간 그, 메밀전병, 감자 옹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좋아한다는 정보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렇게 사랑 표현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얘기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당장 똑같은 상황에서 내일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데 엄마 내일 준비하는 음식 그 감자옹심이로 바꿔. 아 이거는 왜 안 돼? 왜 안 돼? 나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안 아니, 돼? 왜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성분에 만나지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진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안 보일 정도로 살아본 적이 없는, 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언제 마음이 통하냐고 맞아요. 여쭤보셨는데 결국 이런 갈등이었지만 마무리는 어쨌든 엄마가 섭섭한 거를 딸인 저도 약간 음, 무감했다가 약간 그가 먼저 아니 어머니 서운해하시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보완적이다, 나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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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를 볼 수 있구나. 근데 약간, 어, 그리고 제가 너무 그걸 살피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니,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닝님 살- 모르는 거죠, 지금 카톡이 온지. 지금 이제 처음 들어요. 카톡이 왔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딸내미한테 사과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되게 감동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그 미닝님 갓 태어났었을 때 베네 쪼고리하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애가 이렇게 컸다며 음, 그 음. 답을 어머니가 예 저한테 하시더군요. 예. 어떻게 보면 결혼은 서로 성장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미닝님은 이래서 이제 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기도 한 거고, 찰리님은 또 정말 이런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블라인드 사랑을 좀 받아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이 돈가스 예로 너무,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잘 표현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잘 얘기하기 힘들 테니까, 정말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미닝님은 딱, 난 이런 사랑의 방식을 원한다. 찰리님은 나는 이런 사랑의 방식을 원한다. 사랑의 방식. 아까처럼 뭐 진짜 딴 사람은 다 흑백이고 나만 칼라로 보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음, 그니까 진짜 완전 어리석은 얘긴데.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이 받지 않는다면 절대 입 밖으로 뱉지 않겠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 괜찮은 방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그들만 보고 있잖아요, 서로. 약간 그런 식의? 그리고 제가 오늘 딱 생각했던 게 혹시 그 아바타에서, 아바타에서 그 교감할 때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딱 접속되는 거 아세요? 알죠, 알죠. 저는 딱 요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사본들의 머리카락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접속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머리카락 나 몇 개 없고 나는 얘랑 이렇게 접속해야 음, 되는데 얘 막 머리카락 다 다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장면이 되게 제가 원하는 연결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찰리님. 찰리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일단 그 전에 아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아바타 GIF 파일이 딱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딴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꽂히면 꽂히는 거 반드시 본인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는 거죠, 그냥. 바로 보내요. 아니 다른 얘기로 막 얘기하다 갑자기
갑자기 GIF 사진 파일이 탁 날아와가지고 움직여. 움직이는 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합쳐지는 게 그래서 약간 아까 거기에 딱 꽂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어떠더라고요? 음, 저는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다르다고 느끼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결국엔 제가 받고 싶은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오늘 뭐 했고,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에 대한 공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저 직장에서도 저한테 미닝님 뭐 하냐고 물어보는 주변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 몰라요. 아니 그 사람 뭐 하는지 저한테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뭐 하겠죠 뭐. 근데 왜 모르냐라는 식으로 다들 약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아니, 뭐 우리 이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예, 그게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라님 왜 웃으세요? 우리 본능 수업을 할 때 미닝님이 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다 얘기하는지 모르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찰리님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웃기고 또 저도 사본이다 보니까 저도 소소하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일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성본이라 이상하게 공감되면서 뭔가 남의 커플 얘기를 듣는데 우리 남편한테 미안해지는 단 한 번도 머리카락으로 연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다 남한테 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요. 사본끼리 살고 성본끼리 살면 서로 머리카락 자기 이거 하면 좋을 텐데 참 그렇답니다. 먼지님, 들을 때 왜 그렇게 싫은 거예요? 뭐 좀 하면 어때? 사람이 다 사는 게 비슷하지.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어. 저는 뭐 먹었고 뭐 했는지 보다 그래서라는 궁금증이 항상 붙어요. 그래서 네 얘기가 뭔데? 점심으로 돈까스 먹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땠는데? 라는 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본론을 빼놓고 말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말을 하다 말한 느낌? 오늘 뭐 했다. 근데 그래서 네가 어땠는데? 그때 너의 느낌이 어땠는데? 너의 감정이 어땠는데? 그게 너의 본론이잖아. 그게 고유한 너만의 소통할 수 있는 말인데 왜 말을 하다 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부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서론만 늘어뜨리다 보면은 좀 소통하는 느낌 좀 부족한 거죠. 난 너의 얘기가 듣고 싶지. 너가 뭘 했는지? 사실 그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네, 서로 느끼는 지점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돈까스를 먹은 게 다야. 아니야. 아니야. 다이지 않다니까? 돈까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자고, 일하고 밥 먹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근데 너가 느낀 것은 아주 고유한 거잖아요. 심지어 맛있었다, 맛없었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뭐든. 난 너가 궁금한 거지, 돈까스가 궁금하진 않아. 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게 우리, 비슷한 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일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해도 항상 네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데? 근데 왜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이게 대사처럼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공감이 돼. 저는 뭐지? 그렇게 요구했다가 이제 요새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팟캐스트 6화를 듣고 제가 정말 감명 받았어요. 대강 쳐낸다. 그 헤라님이 얘기했던 대강 쳐낸다. 그래서, 음,
그냥 친구랑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류의 대화를 성본 친구랑 하자. 너무 요구하지 말자. 모두 다 그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성본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해결. 오히려 나만의 해결책을 찾은 거군요. 찰리님은 이게 섭섭하진 않으시겠어요? 어,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네. 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신 거네요. 근데 요즘 확실히 안 하기는 해요. 그런 말을. 그렇구나. 저희 이 팟캐스트와 본능 수업 덕분이군요. 완전, 완전. 근데 이게 이 4번, 4번에 1번은 지금 질문하고 비슷해요. 성보는 제가 조금 바꿨는데, 아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조금 바꿨는데, 성보는 한 감정에 깊이 몰입하고, 사보는 살짝 피상적으로 가볍게 감정을 넘기려고 해서 자주 엇갈린다. 이제 두 분도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닝님이 찾은 해결책은 차라리 성본 친구한테 이 깊은 대화를 하고 이 찰리님하고는 좀 더 그냥 살림이 좋아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겠다. 이거 맞나요? 아, 일상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 대강천에서 약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팠던 이유가 저는 먼지님의 언어는 숨긴다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 올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먼지님은 사본들이 깊이 뭐가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숨기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른 언어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뭐라고 했었지? 아니, 근데 먼지님보다 한 수 더 뜨시네요. 약 올린다라니. 아니야, 죄송해요. 복수한다.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까지. 내 돈가스 먹은 감정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복수냐고. 그러니까 이게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이다.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안 알려주는 게 약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근데 또 이제 헤라님 얘기를 듣고, 그냥 없구나. 그냥 아주 담백하게 받아들였어요. 없다. 없으니까 더 캐지 말자. 약간 혼자 약간 승차 거부 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있을 그쵸, 그쵸, 그쵸. 것이다. 근데 말을 안 해주는 거는 나를 약올리거나 나를 일부러 약간 골탕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이유가 뭐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오, 제가 그렇네요. 무슨 의도로 기망하고 복수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언제 한번 저한테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아, 벙 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도도 없고 진짜 저에게 능력의 부재인데 본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내가 복수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수의 의도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어쨌든 얘기를 듣고서 그 팟캐스트 듣고서 뭔가 답을 찾았어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것까지 깨달았으면 그래 그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네.
먼지님하고 우리가 지난 팟캐스트 녹음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본하고 성본이 사귀면 결국은 먹이사슬 관계로는 성본이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성본이 손해본다. 그러니까 사본을 늘 성본이 쫓아다니는 어떤 형세다? 그래서 저는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보는 계속 나만 보면서 넌 돈까스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너는 막 이러는데 사보는 막 딴 데 신경 쓰면서 뭐 좋았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진짜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먹이 사슬에서 실제로는 포식자는 좀 더 사본일 수 있다. 더 위에로. 왜냐면 이게 저도 사실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제 더 사랑을 갈구하는 쪽이 늘 약간 쫓아다니는 형세가 되는 거죠. 이건 찰리님 좀 이해는 되세요? 미닝님이 어느 너 정도, 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게, 저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의 결국에 원인들을 보면은, 너가 나에게 이만큼의 뭔가를 하지 않았다. 너가 나한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사랑을 채워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야. 가 결론은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뭔가 충분히 주지 않은 게 욕구 불만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진짜 그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그쵸? 그냥,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오케이 너만 바라보기 이게 되진 않아요. 저도 어쨌든 어쨌든 이게 뭐 이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오늘부터 갑자기 내 본능이 바뀌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아니니까 제가 제가 살던 방식이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로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네. 그래도 되게 두 분은 특히 이제 미닝님이 뭐랄까 공부를 많이 해 두셔가지고 좀 먼저 인정해 주니까 찰리님도 많이 그래도 이렇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결혼 15년 차, 16년 차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도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방 안 건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안 건 아니고 처음으로 좀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성본 남자하고 살면서 약간 이 사람이 주는 안정감, 나만 바라보는 그 느낌을 내가 채우고 사실 내가 사회로 약간 나가는구나. 음. 아유,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거꾸로 생각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좀, 자기도 좀 나가고, 좀 사회적 활동을 서로 하다가 가끔 만나고 이러면 되지. 어떻게 맨날 집구석에서 나만 막, 나하고만 놀자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15년 살다 보니까, 나도 되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이 사람이 채워주는 게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탁 채워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막 근데 사회에 나가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이 사람한테서 다시 치유받고 또 나가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보는 늘 약간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 본능 사고 하면서 먼지님하고 되게 얘기 많이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찰리님은 이제 지금 결혼하셨고, 저보다 더 일찍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신 거잖아요.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다음 달 초까지는 아니 다음 달 말까지는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 그러다 없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 달 정도 따로 살아야 돼가지고 그 채워준다라는 거를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밖에서 뭔가 사람들과 부닥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들어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대학원에 다니는데 대학원 수업 듣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방학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좀 쉬잖아요. 수업 듣고 있으면 진짜 자꾸 저한테 이제 심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의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엄청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뭘 하고 오면 늘 집에서 기다리는 한 명이 있는. 그래서 약간 맨날 이렇게 나만 쳐다보는 어떤 한 명이 있는 느낌. 그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나의 되게 안정감? 내지는 그 밖으로 이렇게 마구 나갈 수 있는 원천이기도 했더라.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진짜로. 이 본능 사고 하면서. 나의 정신 상태와 나의 어떤 웰빙에 가장 관심이 많은 1인. 나조차도 모르는 나까지도 막 알고 싶어 하는 1인. 이런 사람이 내가 집에 있는 거구나. 물론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먼지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기보다는 관계에서는 서로 뭔가 부딪히는 점도 많고 상처도 많으니까 오히려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되게 관심 끄고 네 일이나 해라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원진님이랑 얘기하면서 아, 이렇게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구나를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알게 되는 거죠. 두 분도 좀 더 저희보다 더 빨리 깨달아서 좀, 뭐, 지금 미닝님이 하시는 것처럼 약간 절충안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보다 더 현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라 가지고, 감정 얘기를 할 때, 이제, 뭐랄까, 미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리님의 어떤,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그런 감정 얘기는 답답하다. 근데 찰리님은 미닝님이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깊이 깊이 캐물으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 지점에서 이제 부부니까 만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오히려? 찰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오히려 미닝님은 좀 방법을 찾으신 것 같고, 찰리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답인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노력해야지 하는 말밖에 모르겠어요. 네, 맞, 어쨌든 계속 뭔가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좀 더 이런 뭔가 그 카테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적 본능은 이렇대, 뭐 성적 본능은 이렇대. 이 카테고리가 사실 도움이 돼요. 아, 저건 저 사람의 그냥 특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돼요. 이제 좀 관계 얘기에서 나와서 두 분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선생님이신데, 한 분은 이제 사본으로서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는 교사이시고, 한 분은 성적 본능을 많이 쓰시는 교사인데, 이게 얼마나 다른지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한테 약간 배우는 점은 뭔지. 네, 좀 저렇게 하니까 되게 아이들이 이렇구나, 혹은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뭐 이런 것들. 서로 배우는 점은 뭔지, 이거를 한번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교사로서. 교사로서의 저희 하루 약간 특징을 지금까지 약간 사회적 본능 얘기했었던 것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은 계속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 이제 관계에 떠나서 그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사본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네,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뭔가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 바깥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는 장소들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어디 뭐
선생님들끼리 뭐 연구회를 간다든지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일단 저의 그 사회적 본능이라는 특징과 연결지었을 때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수업 때도 고등학교기는 한데 저 애들 리액션이 없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애들을 막 깨우고 막 질문하고 말 걸고 근데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이 역사인데 역사에 관심 없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까지도 굳이 한 명 한 명 다 건들면서 다 수업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사회적 본능이라서 사실 좀 사회생활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일단은 저는 그다지 처음 학교에 가서 첫 학생들을 만났을 때 처음 선생님들을 마주쳤을 때 막 어쨌든 교사의 특징은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음. 보면은 선생님들도 제가 5년에 한 번씩 오래 봐야 되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 막 제 직장 동료가 다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같이 있었던 직장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모든 학생들이 싹 다 바뀌니까, 담당 학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그렇다고 막 엄청 쉽다.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음 다가가서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첫 수업을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5년마다 한 번씩 아니, 1년마다 한 번씩 학생이 바뀌고 5년마다 한 번씩 동료가 다 바뀌니까 되게 사실 사본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네. 미닝님은 어떠세요? 성본으로 하는 교사의 생활. 음, 제가 약간 애들한테 기대하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커왔는지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일 수 있는데, 꼭 이제 저는 3월이 시작되면은 애들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한 살 때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알고 싶어. 얘가 돌 사진이 어떤 모양인지 나 알고 싶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새학기 첫날에는 꼭 그 돌 사진부터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 사진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봐요. 3월 동안 좀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봐? 나도 지금 아, 이게 인생의 흐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의 모습부터 그리고 이제 한 4월쯤, 뭐 물론 이제 상담은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고 이제 한 그때 이제 학급에서도 막 릴레이 일기 같은 거를 써요. 릴레이 일기에 막 자기 TMI 이런 거 쓰게 하고 뭔가 일기 쓰기 같은 거를 하면서 좀 그렇게 애들을 파악하는 스타일이고 또 부모님이 얘네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어버이날쯤 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는 걸 해요. 그게 너무 궁금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땠을까? 얘를 키울 때 어땠을까? 얘가 좀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었나?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꼭 5월쯤에는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받아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그러고 이제 뭔가 그런 역동을 알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좀 특이한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단체를 만나지만 항상 그런 1대1로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서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를 좀 궁금해 하는데 이게 이제 교실에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본과 성본은 교무실에서 제일 다른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애들을 대하는 거는 이 사람도 사성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성본을 좀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교무실에서 딱 그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이랑 밥 먹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런 스타일이라면 찰리님은
이제 부장이 아닌데 부장처럼 일을 해요. 개원들과 한 시간씩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몰 토크를 해야 된대요. 막 뭐 지난 주말에 뭐 했고, 아니 최근에는 뭐 어떤 식이었냐면 한 시간 동안 놀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 왜 놀려? 이렇게.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옆자리 선생님이 우리가 그 정도를 가져야 될 정도로 친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근데 저도 그냥 조금만 부연 설명하고 다시 마이크를 넘겨줄게요.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좀 왕따 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저 약간 좀 보완 설명하자면은 저는, 제가 싫은 사람도 격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모두 다 좋아할 순 없잖아요. 직장 동료 같이 학년부에 있는 선생님들 다, 다 똑같이 좋은 분은 아니거든요. 저랑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 왜 저런 행동하시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분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 직장 분까지도 동료니까. 맞아요. 네. 직장 동료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1년 같이 가야 되는 관계니까,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이 사람들한테도 스몰 토크 하고, 그리고 뭔가 행사가 있거나 뭔가 있으면 밥 먹을 때 같이 가자 그러고 돼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시죠. 끝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막 강렬하게 이렇게 1대1 관계로 보통 이제 같이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본의 직장 생활을 지켜보면서 약간, 아니, 직장 동료한테보다도 나한테 시간을 안 써?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너가 교무실에서 하는 노력의 반의 반을 나한테 좀 해봐. 이런, 물론 어이없는 말이라는 거를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얼마나 재밌는 얘기 했는지 저한테 와서 얘기해주고, 막 왼쪽, 오른쪽 쌤이랑 뭐 2시간 떠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저한테 그래서 찔릴까요? 제가 찔리는데요. 저한테 교무실 얘기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교무실령 음, 내렸어요. 이제 그 재밌게 떠들고 논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와, 너무 두 분의 얘기가 신선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미닝님의 얘기는 진짜 아까 아바타 얘기 같았거든요. 아이들 하나하나 내 이 머리 다 이렇게 탁 연결해 줘가지고, 왜 아바타에 하면 왜 그 밑에 뿌리로 다 연결돼서 그 아이의 막 옛날 막 그 선조까지 다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면 사본들은 사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식의 케어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찰리 님도.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좋아 보이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같이 또 쓰기는 써요. 근데 음. 이게 우선시 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서로한테 배우는 점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저렇게 사본처럼 좀 하니까 직장 생활이 편해지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찰리님은 저렇게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니까 저런 게 좋네?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어버이날에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주고 그리고 애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또 편지를 쓰는 거를 올해는 좀 갖다 썼거든요. 음,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왔었던 거를 쭉 인쇄를 해서 줬어요. 지금 학교가 여학생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긴 하거든요. 근데 교실이 거의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애들이 거에 감동을 먹어서. 그리고 애들이 쓴 거를 편지를 보냈는데, 부모님한테서 이제 되게 애들한테서 이런 답장을 다 받아준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도 몇 번 받기도 하고, 이게 1대1로의 관계를 이렇게 뭔가 연결시켜 주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또 볼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그 느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저런 선생님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부모도 엄청 감동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말에서 살짝 부끄러웠어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고적인 반응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저렇게 반응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반응이 좋네. 이렇게. 미닝님은요? 찰리님이 올해 다양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아, 본인이 쓴 다양한 사고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액시던트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일에서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이 진짜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막 남한테 부탁해야 되고 남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제 잘못이에요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도 뭐라고 했는데 근데 어찌저찌 그냥 부장님들 친한 부장님들 뭐 친한 뭐 어떻게 선생님들 이렇게 잘 죄송해요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얘기해도 되니까 예산이 좀 빵꾸가 났어요. 좀 어어어. 많이 빵꾸가 났어요. 음. 근데 그 결국에 빵꾸 난 거를 아니 뭐 나중에 감사 당하지 뭐라는 음. 식으로 교장 선생님은 거기까지 가라라고 했는데 그 다른 분들한테 좀 예산 조금만 좀 땡겨줄 수 있느냐 음. 부탁 해가지고 다 합치더니까 메꿔진 거예요. 네, 대형 사고였는데, 근데 뭐 어찌저찌 뭐 이렇게 커피 사다 바치고, 근데 평소에도 사실 부장님들이랑 막 오늘 뭐 수다 1시간 떨었어, 뭐 이런 얘기해서 왜? 약간 왜? 이랬는데 어쨌든 다 쓸모가 있구나, 이게. 그 목적 없는 대화도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가 사고를 수습하는 걸 보면서 도움은 됐네.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서 뭐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되게 메꿔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관계성으로 메꿔주더라 이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배우기는 어려운 거죠, 미닝님이. 이렇게 찰리님이 이렇게 약간 미닝님 하는 거 갖다 쓰기도 하잖아요.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진짜 많은 에너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약간 너무 달라서, 이렇게 뭐 좀 하고 싶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 지금까지 미닝님과 찰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대한테 미처 평소에는 하지 못했지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긴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에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애니어그램 워낙 좋아하고 되게 헤라님이랑도 인연이 오래 됐기도 했는데 제가 그냥 하자 뭐 할래? 이것도 아니고 하자 했는데 온 거거든요. 아, 맞아요. 할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자 이날 27일 날 시간 비워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도 약간 사본의 특성인가 싶은 게 저희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 당연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뭐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야, 녹음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약간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뭐랄까? 이렇게, 뭐, 본인이 잘 모르거나 자신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되게 협조적으로 잘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뭐, 좀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좁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방금 전까지 싸우셨는데도 이렇게 티가 나와주셔서 안 났다니.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건 사본의 특징 맞습니다. 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보다도. 네. 찰리님은요? 미닝님한테. 방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상대가 미처 몰랐을 수도 있는 나만의 사랑 방식. 지금 이 잡혀있는 녹화를 같이 하는 것조차도 깨지 않는 것조차도 나의 사랑 어, 방식이다. 아,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본인은 빨리 접수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행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진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하고 싶고요. 새롭게 깨달은 점, 많이 들었던 얘기라 뭔가 특별하게 무엇 하나를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잊고 있었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닝님에 대해서 좀 네, 잊고 있었던 네. 부분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가지에 꽂혀 있으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까 복수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나는 아까 뭐 그, 미간 찡긋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복수.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어휘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아, 맞다. 이 사람이 그런 대화를 참 좋아했었지라는 게, 약간 본인이 이제 딴 데서 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전 제가, 너 거기서 채워? 그럼 나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수시로 신경 쓰고 제가 에너지가 되는 한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맞다. 내가 저 부분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대화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또 깨달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전에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찰리님한테 너무너무 공감되고, 와, 나도 저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미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나도 성본하고 자꾸 아니고 한번 사랑에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저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오늘 먼지님의 출연분이 굉장히 작은데, 먼지님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걸 보니까 되게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에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길이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그 정도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또 앞으로 계속 맞춰나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커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바람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듣는 다른 성사 커플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궤적을 문제가 있다면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주례사 같았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찰리님 애니어그램 잘 모르는데, 이런데 사실 출연하기도 쉽지 않고, 이 얘기 자체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해주십시오. 청취자들한테. 아, 아니, 제가 진짜 1화부터 안 빼놓고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듣지 않고 진짜 반복해서 들었고, 그래서 먼지님과 약간 내적 친밀감도 생겼고, 그럴 정도였는데, 정작 또 이제 녹음을 하려니까 되게 조리 있게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뭐 아무튼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찰리님은요? 그 되게 많이 애니어그램에 심취해 있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를 이제 갖는다라는 거를
거의 직전에 얘기해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녹화하기 직전에 있었던 갈등이 조금 풀릴 만한 실마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은 잘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두 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지님도요. 고생하셨습니다.